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할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죠. 2015년, 16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원룸을 제가 부모님하고 첫 매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그때 일인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가 사정 딱한 20대 초반에 미혼모를 임차인과 계약을 했겠죠. 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사정이 상당히 딱하고 이분이 재계약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예전에 한번 썰이라 그랬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야, 너 그 완전 나쁜 놈이네. 이런 나쁜 그 사정 딱한 미혼모 20대 초반이라는데 그 사정 딱한 사람을 니 야박하게 말이야 재계약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놈아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안 했을까 계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의 좋지 않았던 기억인 거죠. 처음에 이제 초창기 시절에 제가 그 부모님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부동산에 연락이 왔겠죠. 그 기존에 살던 세입자분이 한 분 나가시고 공실이 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방을 봤는데 전화가 왔죠. 저한테. 사장님 방 봤는데 상당히 세입자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그런데 하면서 말까지 착착착 흐리는 거예요. 왜요? 저도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조금 사정이 조금 딱한 사정인데 조금 사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계약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하시길래 아니 뭐 어떤 사정이 있으시길래 왜 뭐 어려우신 거예요? 여쭤봤더니만 지금 나이도 좀 어리신 여성분인데 20대 초반이고 더군다나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는 있고 혼자 키우는 거죠. 미혼모라 그러는데 사정이 좀 딱하다. 근데 300에 보통 그때 월세 시세가 원룸 시세가 300에 3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을 100만 원 정도 좀 해주시고 월세를 2만 원 좀 내려가지고 원래 300에 31 100에 28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 사장님 좀 딱하다. 조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좀 그런 거 참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장이 정말 딱하겠구나 하면서 그래 일단 1년 정도만 그래 거주를 하자 그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약이 됐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보증금 100만 원도 사실은 이분이 없어가지고 그 미혼모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단체에서 저에게 그 계좌로 오면 계좌 그 보낸 사람 이름 있잖아요. 거기 왔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 이름이 아니고 미혼모 단체 어떤 단체에서 저에게 그 제 통장으로 왔다는 거죠. 보증금이. 그래가지고 뭐 잘 살면 되겠지 뭐 그래 뭐 조금 뭐 내가 돈 좀 덜 받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3달째부터 문제가 발생되죠. 어떤 거냐면 초반에는 월세 연체가 안 되다가 3달 넘어가면서부터 월세 연체가 조금씩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미혼모다 보니까 아이는 아직 어리고 갓난아기 조금 이제 더 큰 아이가 같은데 아니 뭐 어떻게 맡기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지업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는 나중에 그분의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연체가 일부 어느 정도 됐지만 그 부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그 밀린 거를 다시 줬다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여기가 아니죠. 이제 그 초반에 제가 이제 원룸 운영하면서 그 전에 제가 공부한 것들도 있고 그 전에 집주인분한테도 제가 들었던 게 있다 보니까 절대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은 받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다른 건 내가 양보하더라도 동물은 정말 키우지 마세요. 애완동물 키우면 그 본인의 있는 집에서도 상당히 그런 냄새 같은 것도 나오고 물론 이제 제가 뭐 그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변 활동을 아무리 잘 훈련되어 있는 뭐 개나 고양이나 하더라도 키우시지 않은 분이 그 방을 들어가거나 저도 딱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털이라든지 그런 좀 배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또 나중에 또 하려면 또 엄청나게 또 뭐 청소라든지 도배 장판을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걔가 자기 주인한테는 안 짖지만 옆에 사람들이 원룸이라는 곳은 거의 공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도 짖는 소리가 나고 옆집에 이제 사시는 분이 한 번씩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옆에 자기 문 따고 들어가려 하는데도 이 비밀번호 도락 소리 있죠. 띠띠띠 그 소리에서도 예민해가지고 걔가 막 짖는다는 거죠. 너무 시끄럽다 신경 쓰인다. 그래서 아니 나중에 또 연락을 받더니만 걔를 키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걔를 왜 키우시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부동산에서 협의됐던 상황인데 갑자기 왜 이러냐니까 자기가 예전에 다른 데 살던 그 공간에서 키우던 개인데 차마 이것을 누구에게 뭐 분양을 한다거나 뭐 버린다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 그러니까 시끄럽겠죠.
참 이거 예전에 키우던 걸 볼 수 없다길래 참 이분들 사정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이 대다수의 세입자분들이 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달라, 아니면 저 부모님 집으로 보내든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려는데 제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죠. 제 리밋들을 탁 넘어간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밤마다 세입자분들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옆집 너무 시끄럽다, 저 집.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남자분들이 집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밤에 술 들고 CCTV 다 보이니까 술을 막 사들고 새벽에 들어옵니다. 막 12시, 1시에 막 고성을 지르면서 막 문 열어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자는데, 아니 뭐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근데 남자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CCTV를 며칠간 확인해 보니까 뭐 다 보이잖아요, 얼굴이. 근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오는 사람들이 막 많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 남자와 이 여성분은 관계를 저는 모르지만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애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생활까지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 아니 조용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다 잘 시간에 술 사들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고성방가를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 당연히 열받죠. 저한테 전화 오고 저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못 참는 수준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문 앞에 술병들 있죠, 술병, 소주병하고 이게 막 널브러져 있고, 그 문제는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그게 막 나중에 보니까 며칠 동안 안 치우다 보니까 막 파리때가 꼬이고 막 이상한 벌레들이 막 생기고,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도 치울게요 하는데도 이게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본인 사는 집 안에서도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면서 처리를 잘하면 다행인데 이게 본인 창문 베란다 밑에라든지 옆에 화장실 밑으로 담배꽁초를 막 버리다 보니까 밑에 막 담배꽁초가 막 엄청 쌓이게 되는 경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흡연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 건물 안쪽에서도 담배꽁초가 보이고, 건물 뒤편에 있는 화단에서도 담배꽁초 같은 게 막 버려져 있는 게 보이고, 담배 피시는 분들 또 막 가래침 같은 거 뱉죠. 이런 것들이 제가 쌓이고 폭발했습니다. 도저히 당신과는 재계약할 수 없다. 이게 거의 이런 다가가는 그 시점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막 점점 막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더 살고 싶습니다. 뭐 아니면 보증금 더 올려드릴까요? 월세 더 드릴까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깨끗하게 여기서 계약 딱 끝나면 이사를 나가달라. 저는 도저히 지금 계약하신 그냥 미혼모 그분도 저에게 세입자고 저에게 고객이지만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다 컴플레인 들어있고 그분들이 갑자기 다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제가 원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끝나면 1년 되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달라. 보증금하고 다 내드릴 테니까 나가달라. 계약하고 다 들고 나가셔라. 쓰레기 같은 거 다 가지고 나가시고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참 사정이 딱한 제가 이분을 제가 못 모르고, 물론 그분 사정도 있고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미혼모이고 애도 키워야 되고, 애도 키우는데 어떻게 집안에 담배를 피울까,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사항인 거죠. 난 애기 있는 집에 남자를 들여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는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고 막 사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막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안다고. 그분이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저에게 아니 자기는 뭐 크게 문제 일으킬 만한 것도 없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됐고, 이 계약을 하겠고 안 하겠고는 그거는 내 마음이지 않느냐. 나가달라고 저는 이미 사전에 통보를 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싶었고, 지금 당신이 한 이런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줬다. 또 스트레스를 줬고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들, 걔 때문에 지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고 계약 끝나면 나가시라. 다른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인, 그런 집주인 찾아가셔서 계약하시면 된다. 나는 내 나름대로 제 건물에 사시는 분들 이런 거 지키실 분들을 맞춰가지고 나는 또 다른 분들 계약하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맞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분이 이사 나가시고 다른 분 그 방을 치워놓으라고 제가 얼마나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겠습니까. 딱 하고 드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혹시라도 원룸 운영하시려는 분들, 또는 원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인식을 제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10명에 아니면 20명에 한두 명 정도 이런 분이 있을까 말까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고려하시고 세입자들 이렇게 탁탁 계약하시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사정이 힘들거나 너무 모든 것을 내가 이분에 다 잘 될 거야, 내가 좀 도와드리면 이분도 잘 거기서 뜻에 맞춰가지고 잘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사람을 해가지고 잘 될 거야 해서 상처받지 말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자 하는 주 목적 자체는 너무 사람을 믿거나 너무 사람에 대해서 올인해가지고 잘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과사는 철저하게 세입자와 임대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뭐 지켜줄 거는 서로 지켜줄 건 확실하게 지키고,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 불편사항 같은 거는 확실하게 빨리 처리해드리고, 그리고 지켜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임대인으로서 요구를 하자. 이것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저는 뭐 또 다른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또 비법이 아닌가,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영상 오늘 너무 저를 또 막 이렇게 막 공격하시거나 이거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정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처음만 보고 영상 끝만 딱 보면서 중간을 내양 막 건너뛰신 분들은 혹시라도 저를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차분히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영상 마무리에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널리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